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촉탁에 따른 등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진 않는데 전체 그림 때문에 필요하죠. 그래서 등기를 실행하는 원인, 등기 신청이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관공서, 법원 등이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 하나 잡고요. 또 하나, 등기관이 직권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존재했었지요. 그래서 두 개 공부하셨습니다. 직권에 따른 등기에서 바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유역지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지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기록을 한다라든가, 또는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뭐가 있었죠? 자, 바로 뜻이라고 해서 대지권이라는 뜻을 집합 건물에 등기 기록을 한 다음에 토지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어디서 한번 공부했던 주제냐면 저런 거 있었죠. 바로 가등기와 본등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법원이 지금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편 양립한다라고 할지라도 가등기보다 선행하는 권리 등에 의한 바로 법원이 행한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었었고요.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등은 역시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민법 등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부에 기록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그때 하나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 있을 테고요. 또 가압류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저희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처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해서 다시 이제 내용들을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거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상 알고 있어야 돼. 해서 중개사법, 민법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간간히 나오게 되는데, 요걸 가지고 설명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두 가지가 있죠.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당권 가지고 있을 때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저당권자가 굳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 신청하게 되는 것을 임의 경매 신청. 비슷한 관련점에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때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때도 이걸 우리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주임법, 상임법 등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라는 전제하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임차 보증금 반환이 없었게 되면은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강제 경매 신청이라고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 신청을 법원에 대해서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강제 개시 결정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어느 쪽이 되든 간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게 되면 어떻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법원에서 경고하는 거야. 이거 함부로 샀다가는 개털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볼까요? 갑수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가 쭉쭉쭉 있었고 여기에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돼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이걸 병한테 양도할 수가 있을 것이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근데 병은 잘 알고 사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다? 말소 기준 권리가 자기 권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자신의 소유권 자체도 어떻다?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됐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야. 그냥 살 수 있어. 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5억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채권액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억이다. 그러면 내가 5억 줄 테니까 또는 4억 5천 줄 테니까 금매니까 4억 5천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내가 준 돈을 가지고 돈을 갚아라. 그러면 돈을 갚게 되면 경매 신청 취하가 돼서 이 등기가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매로 산 사람, 금매로 판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경매 넘어가면 이게 5억이 나올지 4억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돈을 좀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금매물을 산 사람은 뭐라고요?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은 얘가 중간에 돈 안 갖고 튀어버리면 경매가 진행되면 자신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 뭐가 가능하다? 바로 지금 이제 좀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 내가 기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이 자 지금 뭐가 됐어?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돼서 곧 경매가 진행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금매물이 되는 거거든. 금매물이 되면은 내가 만약에 병을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럼 병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 돈을 갚게 되면 경매 신청 취하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지금 싸게 물건을 대신 살 수가 있다. 설득하는 거지.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때는 절대로 이제 갑한테 그 돈을 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다 보면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이라고 해서 일정한 이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등을 기업 공인중개사 명의 등으로 다 맡겨놓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실제 채권자를 연락을 해서 등등 얼마 갚으면 되냐. 그래서 갑한테 주지 않고 그 돈에 채권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누구한테 개공이 맡아뒀다가 그 사람들 바로 쏴주고 등등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금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빠져나갈 것은 아니다. 해서 일단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매를 붙인다라는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중간에 금매물로 인터셉트를 하게 되면 중개부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게 되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 공부하냐면 공인중개사법, 민사집행법 파트에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돼? 바로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것을 정해주게 됩니다. 각 채권자한테 배당 요구하십시오라고 알려줘.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위에 선순위 권리자로 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매수인이 이거 떠안고서 전세권을 떠안은 상태에서 자 사야 되는 것이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말끔한 권리를 어떻다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물건이 5억인데 전세금이 2억, 선순위 권리자가 2억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자 어차피 앞으로 2억 떠나야 되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아마 3억 정도에 설정이 될 테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최저 매각 가격이 5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할 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 소위 말소 기준 권리고 이게 강제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임의 경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 등기법에 설명드리는 게 나아서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요. 그 외에 추가해서 기억할 만한 주제가 우리 유치권 파트에서 공부하는 쟁점들이 있었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였었죠. 세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바로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자 소유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인도 거절권을 가리켜서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함에 있어서 자 바로 비응상환청구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나머지 조건 충족이라고 쳤을 때 한편 유치권이 성립했다라고 할지라도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두 개 있었죠.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줬을 때 이때는 어떻다? 바로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또 하나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유치권 파트에서 논의할 주제 땡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라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게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 중에 하나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거. 내용 자체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토 드릴 것이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은 되게 많은데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가등기 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갑이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당장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때 을 명의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을 명의로 이루어졌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갑은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이게 이중 매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매매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아이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을이 뭘 했다고?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본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병이 아니라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소유자가 바로 본등기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갑이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어떻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죠? 앞에서 이행 판결. 자, 매수인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아까 판결문을 가지고 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이게 원칙이었었죠. 물론 그 와중에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든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임차권 등기처럼 가등기의 선순위,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사유. 그건 별개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 병의 등기는 지금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한 순위로 올라가게 되죠. 등기 순위가 누가 더 빨라?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갑은 병한테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고 한 꼴이니까 이건 무효인 등기. 그래서 등기관은 이 무효인 등기를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입장에서 소유권을 꼭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뭘 통해서? 가등기 제도를 통해서 어떻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가등기가 쉽지 않아서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을 받아서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제도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있다?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 같은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등기나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텐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선택을 할 수 있어 가등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또는 가처분 등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원칙은 공동 신청이 될 텐데 협력이 없으면 이행 판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을이 단독으로 가등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외 방법에 또 뭐가 있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을이 이제 을이 매수인이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자, 가등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보자 해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행 판결이니까 이게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 요게 가능한데 문제는 그 사이에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소송에서 이긴 을은 소유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본하는 소송으로 삼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검토해서 그래 이게 본안 소송 되기까지 이 물건 함부로 팔 수 없게 뭘 하자. 바로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촉탁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 그럼 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게 일정한 요건 갖췄으니까 일단 뭘 한다?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이때 뭐라고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개인은 법원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지 가처분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갑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팔아먹을 수 있느냐? 당연히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다고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가등기 쓸 때도 당연히 매매하는 거 가능하듯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어떻다? 매도하는 것은 일단은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본안 소속에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소를 한 가처분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니까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터졌네. 제3자 명의 등기가 그 사이에 이루어져 버렸네. 그러면 이 등기를 지워내야 되죠. 해서 이 가처분 채권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돼서 다 말소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의 등기를 지워주십시오 라는 얘기와 함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단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는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다 말소를 하게 된다. 우리가 가등기와 본등기 제도에 있어서는 등기법상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청받아서 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차피 무효인 등기이니까 등기관 중간에 있는 등기가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는 데 비해서 이 가처분 채권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럼 등기관은 어떻다고요? 제3자 명의 등기를 어떻다?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자, 이때 이제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했던 거 더 이상 쓸모 없죠? 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이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게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가등기,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본등기 할 때는 논의의 구조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이때는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다 말소를 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누구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말소 신청, 자, 지금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송 중에 있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패소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등기가 다 말소 신청에 따라서 말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사야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살붙일 거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바로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든가 혹은 저거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제 법원이 행한 등기,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법원이 행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자, 가압류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각종 권리에 의한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이 세 개 다 뭘 얘기하는 거야? 법원이 행한 등기이고, 두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법원이 행한 등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다. 즉,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 가압류가 있었다. 이미 뭐가 있었다? 담보가 등기, 전세권, 저당권의 등기가 있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었다. 그 후에 이루어진 법원이 행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 바로 신청을 받아서 말소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그래서 구조가 거의 똑같아. 가등기,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다. 요거 하나만 달라지고요. 나머지 이슈는 자, 둘 다 말소할 수 없는 건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가등기, 본등기 할 때는 직권 말소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 이때는 신청이 있어도 말소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라고요? 법원이 행한 등기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은 그냥 가등기, 본등기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왜? 무효인 등기니까 직권 말소. 그러나 이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는 그 자체가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다 말소를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지금 가등기가 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고자 한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나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없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아야 할 테고요. 한편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의 부동산을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만약에 전제가 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채권자가 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하고 그럼 등기관이 어떻다? 말소를 할 수 있다. 본질은 다 똑같은데 시험이다 보니까 직권 말소냐 신청에 따른 말소냐 이런 것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아셔야 돼. 이게 시험과는 무관하게 아니 우리가 복답방 할 때 자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지?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다 이렇게 무식하게 해서 증을 따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가처분 등기 이런 게 붙어 있을 때 그래도 좀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해서 요거는 자 좀 배경 설명서 필요해요. 배경 설명서 우리가 법을 공부를 쭉 해갈 때 그 나중에 이제 중개 자격증 따시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들이 상당수가 저거 공부하십니다. 그 뭐지 경매라고 해서 경매는요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몸으로 뛰는 겁니다. 운동화 새로 사서 어떻게 온 동네 이잡듯이 휘저 다니면서 그 실제 그 매물 가격이 얼마인지 그게 나중에 경매 물건이 매각이 됐을 때 계속 추적하셔야 돼. 데이터를 축적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경매 물건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경매 말소 기준권 이런 거 몇 개 배워가지고 가서 권리 분석한다고 놀고들이 내지 실제 경매에서 돈 버시는 분들은요 몸으로 뛰는 분들입니다. 실제 이 매물의 가치가 얼마를 그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파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작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500만 원 남기고 팔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중개업소들하고 다 얘기 다 해놓은 상태야. 그리고 실제 만약 1억 2천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그건 나라도 사겠다. 이 정도가 되면 1억 1,500에 질러보는 거야. 그래서 낙찰되게 되면 두세 달 있다가 1억 2천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별 또라이들 다 있는데 저는 무슨 경매회 부회장인가 그 사단법인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랑 이제 회장님 하고 싶으면 저랑 뭐 하나 단체 만들면 돼. 근데 이제 걔들이 무슨 경매 교육을 하네, 뭐 경매 자격증을 발부하네. 다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제가 뭐 그분한테 부회장님한테 뭘 연세가 많으셨는데 뭘 몇 가지 좀 도움을 드린 게 있어. 그 양반이 연세도 많으신데 나한테 뭐 해줄 게 없잖아. 밥 한 끼 사준다고 해봤자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이름은 아니까 하여튼 그 주소 이거 좀 알려달래. 뭐 하려고. 내가 보기에는 중국 동포들한테 내 인적 정보를 흘리려고 하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내가 그렇다고 알려줄 줄 알고 근데 계속 알려달래. 취지가 뭐냐면 자격증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겠다고. 필요 없다고. 그런 거 뭐하래. 그 공인 자격증이면 이제 의미가 있지. 우리 매형 중에 하나가 경찰인데 그 양반이 운전면허증 하나 만들어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그런데 학원 다닐게요 이렇게 했어. 그걸 만들기는. 중개사증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뭘 만들어요. 평생을 살살 떨면서 살지. 그냥 몇 달 더 공부하셔갖고 당당히 증 따가지고 별 쓸모도 없는 거 그냥 벽에 딱 붙여놓고 아이씨 괜히 쓸데없는 짓거리 했네. 이 생각하면서 삶의 교훈을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 또 중개업을 하는 것도 나름의 방법 해서 죽겠지 증을 생각하니까 해서 다시 지금 이제 요거 처분 금지 가처분 요거 하나 아셔야 돼. 이게 이제 말소 신청이냐 직권이냐 이게 차이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 좀 힘들긴 하지만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머지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한 등기부를 보다 보면 처분금지 가처분 또 좀 이따 공부하게 될 가압류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면은 글쎄요 뭐 이게 그나마 중개업 관련해서 우리가 뭐 광역도시계획 알아서 뭐 하겠어. 도시군 기본계획 알아서 뭐 하겠어. 써먹을 일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촉탁에 따른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알면은 민법이라든가 중개사법 곳곳에서 있는 개념들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제 등기부를 보는 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 큰 의미들이 없죠. 시험용인 거고 이건 조금 이제 상식에 관한 주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계약수락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뭘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소송만 제기해서는 잘못하면 개판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제3자에게 팔아버리게 되면은 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뭘 한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고 법원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온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때 법원에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절대 개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법원에 의해서 촉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맨날 나오는 게 가처분 등기 신청, 가압류 등기 신청 이런 표현을 쓴다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거나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절대 가까스로 할 때 이게 계속 헷갈려.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해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승소했다고 쳐야 돼.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는 자 이제 승소 판결,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에 등기돼서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말소할 수 없는 게 법원이 행하는 등기 크게 두 가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어떻다 법원이 행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말소 신청받아서 말소할 수 없고요. 대신 이렇게 제3자 명의의 나머지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한 상태에서 이 소유자에게 가처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등기소의 등기관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가처분 등기 자체는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등기법이라는 게 절차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직권 말소냐 신청에 따른 말소냐 이게 어려워요. 예, 다 앞으로 공부할 것은 거의 다 직권에 따른 말소가 주된 이슈가 되고 진짜 드물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신청에 따른 말소라고 하는 이게 자주 안 보니까 헷갈려.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도 나중에 직권말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직권말소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얘는 볼 일이 없어요. 신청에 따른 말소는 사실상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개의 문제가 있긴 한데 하여튼 이게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등기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가압류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안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이런 식이지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가등기는 같은 것이고요. 목적이 그 다음에 가압류는 동그라미 해서 제가 예를 들 때 거기 절 같은 데 가게 되면 부처님 상이 있습니다. 부처상이 있고요. 부처상 가면 그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게 뭔 소리냐면 잊지 말고 절하다가 이제 가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거든 집에 가거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뒤에 불전함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여튼간에 입금하고 퇴근하시라 라고 해서 아니 절하다 잊어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올 때는 그거 하려고 그랬어. 근데 깜빡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그냥 상을 만들어놨겠어. 잊지 마라. 이게 뭐야? 동그라미 뭐가 돼? 가압류라고 하는 거. 가압류는 뭐야? 가압류는 뭐라고요? 해서 가압류는 뭐다?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 신청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건 이런 식이야.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 상을 산 사람이 아니야. 을이라는 사람이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여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겠죠.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받으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악산을 같이 간 다음에 밀어버리는 거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서해안 가서 낚싯배 같이 타가지고 밀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근데 이게 지랄 같은 게 밀어버렸을 때는 미처 돈을 못 받고 밀어버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돈을 꼭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돈 있는 거 봐도 직접 뺏을 수 없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승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우리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아까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라는 게 소송에서 이기면은 아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기면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정이 이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경매 신청. 이게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요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근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소송이 저렇게 빤히 보이니까 이때 부동산을 어떻게 해버려? 팔아버려야 돼. 팔아야지 강제 집행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팔아버려야 된다고요. 아니, 팔아야지 안 뺏긴다고. 안 팔면 경매 붙여갖고 날아간다고. 돈도 뺏겨 욕도 먹어. 여러 가지 안 좋아. 어차피 욕은 먹을 거니까 어떻게 돼? 부동산이라도 팔아서 몰래 꼽을 쳐둬야 돼. 그래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허심 쓴 거야. 소송에서 이게 뭐하냐고. 민사 관련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민사 관련해서는 자기 명의로 막 재산을 겁나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 제외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승소하면 뭐해? 그 나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 명의로 재산이 없거든. 나는 거기 그 재산을 누구한테 맡겨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재산이 내 재산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강제 집행 당해도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게 나아.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 강제 집행을 당할 상황이다. 그러면 갑은 이 재산을 어떻다? 팔아버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팔아버리면 어떻다? 을은 승소해놓고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그럼 다시 원점 들어가서 설악산이나 낚싯배를 타러 가야 돼. 같이. 근데 밀어봐봤자 돈은 안 나와. 힘만 들지.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돼? 힘만 들고 가는 거 중간하는 게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법원에다가. 법원에다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법원에서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때 등기소에다가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되는 문제. 본안 소송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판결문의 근거에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가압류 등기되고 이 사람 뭐 할 것이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아까 강제 경매, 임의 경매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경매 신청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등기소의 등기관은 뭘 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실행을 한다. 이 부동산 팔아먹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갑이 이 부동산을 법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파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어떻다? 경매가 진행되면 나의 소유권 자체가 모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니까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압류 등기가 되고 이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을이 이제 팔아서 채권 회수하려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까지 경매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도 아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절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 아까 등기가 실행되는 게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도 있었고 등기관 직권을 한 등기도 존재한다. 이게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돼. 앞으로 문제 풀어갈 때 이게 뼈대가 안 잡혀 있으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신청과 촉탁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을 한 등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항상 앞으로 나오는 등기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이제 매각 대금에서 누가 을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라는 건 뭐라고요? 금전 채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뭐가 된다? 가압류 등기. 그래서 혹시 절 같은 데 가서 뭐 이제 꼭 종교 신자가 아니라도 절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절집 앞에서 개고기 잡수지 마시고 그런 건 좀 없어 보여. 저는 어떤 절 앞에 갔는데 그 성북동이거든요. 와, 이 일반 절이 도로 하나 사이, 도로도 한 2m, 3m 골목길이지 그 사이에 두고 절집 바로 앞에 개고기집이 있어. 제가 학교 행사가 있어 따라갔다가 아우 스님들이 정말 잘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드시고 말고 그걸 이제 개인적인 그 사람의 식성을 뭐 비난하거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이 너무 잘 드셔갖고 그 세 분이 모셔갖고 드시는데 저희도 3명이 4명 갔는데 눈치 보여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스님이 앞에서 개고기 드시니까. 그래서 결론은 스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대를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은 그럴 의사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가요.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아. 그냥 불편해서. 다시. 자, 지금 가압류. 동그라미. 부처님. 동그라미. 가압류. 이게 더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가압류가 돈 받을 건지 가처분이 돈 받을 건지 헷갈린다고. 동그라미 뭐가 된다? 가압류. 금전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 환가 대금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가 어떻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다. 요거 하면서 이제 가압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보시고 나서 관련한 쟁점들 설명드릴게요. 가압류 거의 출제 안 됩니다. 가압류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 속에 하나 나왔었고 우리가 이제 공백하는 과정에서 말소 기준 관리할 때 가압류 이런 거 설명드리거든요. 그게 뭔 소리인지 볼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나 채권자는 어떻다? 가압류를 신청한다. 가압류 등기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가압류 등기는 누가?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소유권 자체를 목적으로 어떻다? 가압류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전세권에 대해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서 특이한 거 가등기에 대해서도 어떻다? 가압류할 수 있다. 언제 공부하셨습니까?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런데 말소할 수 없는 등기, 법원이 행한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인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있었고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가등기를 목적으로도 뭘 할 수 있다? 가압류 등기를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누가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뭘 했어? 가등기를 해놨어. 근데 그 매수인의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다고 그러면 다른 재산은 안 보이니까 등기된 재산이 안 보이니까 그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또는 가등기도 우리 앞에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가등기도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하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뭐가 된다? 주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가 된다? 주등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그럼 가등기 이전 등기는 뭐가 된다? 부기등기. 자, 그래서 산 이런 식의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등기에 대해서 청구권 보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가등기를 병한테 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병한테 팔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자체가 재산권의 일종이란 말이야. 나중에 본등기만 하면 권리를 취득하잖아.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자 이 사람한테 갑을 병청 누가 있어요? 자 색깔을 좀 바꿔서 가야 될 텐데 자 어디 있나 자 까만색 자 이제 색깔이 바뀔 거예요. 참 힘들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솔직히 보세요. 자 이 을이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청구권 보전에 가지고 있죠? 이 을한테 돈 받을 게 있다고 누가 갑을 병청이라는 사람이 돈 받을 게 있다고 그러면 이걸 가등기 자체를 뭘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의 입장에서는 이 가등기를 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된 재산이 가등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가압류할 수 있다고요. 한편 얘 입장에서, 자, 병 입장에서는 아까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고요? 을이 살라고 하다가 병이,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얼마 더 줄 테니까 하면 당연히 을은 병한테 팔 수가 있다고. 근데 얘가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지랄이야, 이 을이. 분명히 이 가등기 자체를 사고 팔기로는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고. 동네 소문 들어보니까 이 자식이 좀 개수작을 하고 있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누구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개수작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얘랑 먼저 병이랑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놓고 무한테 아직은 이전 등기를 해주기 직전인데 내고 하는 중이라는 걸 급히 기밀을 내가 알았다고. 그럼 병의 입장에서 뭘 해야 돼? 가서 요구를 한다. 해결책이 안 돼요. 잘못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아. 허위사실을 적재하면 명예훼손이 될 테고, 자, 진실을 적재도 명예훼손이 걸려요. 우리나라는 좀 골 때리는 법체계야. 하여튼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뭘 해야 돼? 소유권. 자, 가등기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거라고 그 사이에 얘가 무한테 이전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자기 권리를 못 받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뭘 한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고 그러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럼 얘는 승소해가지고 이 가등기를 자기가 넘겨받을 수가 있다. 되셨죠? 좀 어려운 것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 그래서 제가 가등기 할 때는 얘기 안 하고 넘어왔는데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었냐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가등기를 목적으로도 좋다.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압류 등기는 팔아가지고 좋다. 환가대금으로 그걸 우선 변제를 받겠다라는 취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지금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건 좀 깊이가 있는 얘기이긴 한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 뒤에 특히 말소 기준권 이런 개념들을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요 정도 보셨고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신청 등 해서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부는 안 되죠.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하지만 법원이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아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어떻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2번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이 몰라도 돼요. 자, 3번 질문이요.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해서 3번 질문도 유의미한 질문. 자, 등기 원인을 경증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에 한 등기의 경우 단독으로, 공동 신청에 한 경우 공동 신청 몰라도 되고요. 경정 등기 딱 한 번 답이 됐었고 의미 없어요. 자, 바로 체납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 상속인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 이전 등기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 압류 등기는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등기, 촉탁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압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일반 사인 간의 금전채권 얘기고, 가압류, 압류가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압류는 누구만이 국가나 지자체만이 하는 등기를 가리켜서 압류 등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번, 5번은 쓸데없는 소리고요. 1번하고 3번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갑시다.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 원칙적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행한 등기는 어떻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긴 얘기를 전부 말소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답을 1번 뽑아냈고요. 3번 지문 정도, 1번, 3번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과정 이어서 이해를 위한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게 25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합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24회 때 문제고요. 을소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기한 가처분이 자, 2013년 2월 1일 날 등기가 됐다. 그래서 을소유, 예를 들어서 X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갑이 뭘 했다?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갑을 위해서 뭐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이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었죠?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다만 법원이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보니까 자,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자, 지금 가처분 등기가 2013년 2월 1일 날 이루어졌는데 1월 7일 가압류 등에서 이루어진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죠. 그래서 일단은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2013년 1월 8일 원년에 따른 이미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도 가처분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신청할 수 없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2013년 4월 11일에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임차권이 먼저 성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답은 4번 되나요? 그 다음에 5번. 2013년 1월 9일 언제부터 빨라? 가처분보다 빠르죠. 그래서 바로 자, 이게 아까 법원이 행한 등기 시리즈 중에서 이건 사실 이렇게 뒤만 봐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법원이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요. 하여튼 개념 하나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답이 1번인가 그런데 의미 없어요. 이것도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는 딱 한 번 16년간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문제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자체는 우리 처분금지 가처분 관련해서 두 문제 설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신 아까 우리 가등기에 관련한 개념도 필요해서 관련한 주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